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잠을 제가 조금 일찍 낮잠을 자가지고 패턴이 조금 깨졌어요. 할게 이렇게 밥도 먹고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운동은 아까 했고 뭘 할까 하다가 음 영상이나 하나 더 찍자 해서 무슨 주제를 다룰까 하다가 그냥 일루미나티 하고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세계에서 가장 영성하고 그나마 좀 많이 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글자 수를 좀 줄이고 일루미나티 하면은 우리가 이게 뜻이 깨우치다, 밝히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네, 일루미나티 얘기는 뭐 20, 30대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뭐 90% 이상은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인터넷 뭐 SNS에서도 일루미나티 하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알죠. 대표적인 상징이 전시안이 있겠죠. 네, 연예인들도 이제 많이 따라하고, 네,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이 상징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를 음모론으로만 생각하는 건 이제는 좀 무리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일루미나티가 실존한다는 확실한 증거. 저는 다른 거는 다 뭐, 지어낸 얘기고, 껴맞추기 얘기고, 막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루미나티가 실존한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달러예요. 네. 달러, 그러니까 1달러 지폐를 보면은, 1달러 지폐에는 일루미나티 상징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 뭐야. 없네. 아, 여기 있네. 이게 이제 그 1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이제 사진 저기 이미지죠.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 있는 이거 일단은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자 1달러짜리 사진이에요. 1달러짜리 지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예? 여기 이렇게 써있네. 프리메이슨과 미국 지폐의 숨겨진 비밀. 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전시안과 여기 이제 써 있는 문구들, 그리고 이 13개의 상징 표시들, 13개가 이 1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이 뭐 독수리와, 그리고 여기 뭐 올리브가 있고 화살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1달러 지폐에, 그러니까 이 1달러 지폐라는 거는 달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폐가 1달러죠. 네, 거기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달러라고 하면은 전 세계 통용 이제 화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지폐고, 그게 이제 달러인데, 거기 1달러에 이런 상징이 대놓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뉴월드 오더라는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그런 문구조차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음모론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요. 뭐 확인된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달러다.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못 사는 베네수엘라나 뭐 약간 그런 국가의 어떤 화폐의 상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의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화폐가 아니라 1달러에 그런 상징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들의 실체가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긴 있는데 이것들의 실체가 뭐냐. 뭐 1770년대에 일루미나티가 창설이 됐는데 뭐 그렇게 나와요, 검색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먼저 있었고, 뭐 어떤 상위층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석공들의 모임,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인데, 그 프리메이슨이 어떤 계몽 사상에 대한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어떤 엘리트들끼리.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가 그걸 흡수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흡수해서 그 프리메이슨에 지향하는 어떤 계몽적인 사상에 대한 것까지도 다 흡수를 해서 하나의 일루미나티가 됐다고 하네요. 그럼 일루미나티는 이제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거는 한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나 조직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죠. 모든 게 다 비공식적으로, 음모론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그렇게 정보들을 퍼지고. 웃긴 거는 이런 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 일루미나티라고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SNS 어떤 정보들이 넘치고 넘쳤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나 이런 그 중앙 어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재를 다루질 않아요. 뭐 하다못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일루미나티하고 뭐 싸운다, 일루미나티가 아니다, 뭐 일루미나티를 이루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누가,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곳들은 아무도 없단 얘기죠. 예.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퍼날르고 공유하고 보고 거의 뭐 대부분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웃긴 거죠. 일루미나티는 정말 일루미나티가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대놓고 나와서 우리는 일루미나티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어, 이 클릭하고 이거를 더 보게 되고 또 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극적인 소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그런 걸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그 상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진 거야. 이 인터넷 정보를 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루미나티보다 아래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유튜브에서 이런 음모나 일루미나티를 자극적으로 소재로 이게 다루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구독자 수도 몇십만 명 되고 심지어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넘는 그런 조회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음모나 일루미나티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냥 알려진 정보를 다루는 것 뿐이지 그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다루거나 그 위에 어떤 일루미나티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걔네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소재를 다루고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예? 뭐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신세계 질서 뭐 인구 감축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reptilian 외계인 썰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루미나티한테 약간 그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 소재를 다루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이미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 문화, 감정, 뭐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을 다 이미 알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미리 앞서가 가지고 우리를 다 통제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일루미나티를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인터넷으로 일루미나티라는 걸 막 정보를 접해가지고 아 우리는 진짜 이런 일루미나티 이런 음모에 대해 가지고 잘 아니까 조심해야겠다 뭐 아니면 우리는 대항해야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거 아니 그거 자체가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루미나티가 선하냐 악하냐의 그런 문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일루미나티를 떠올리고 일루미나티 하면은 안 좋은 약간 악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얘기죠. 근데 일루미나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루미나티라는 이 다섯 글자 단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러한 단체가 있고 그러한 단체라는 거는 그러한 단체들이 지향하는 어떤 사상이나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일루미나티라는 이 5글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일루미나티가 지향하는 사상이 세계 단일 정부, 뭐 세계 단일화폐, 뭐 신세계 질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 정도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게 뉴월드 오더, 인구 감축설, 네, 세계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인다. 이 세 가지가 일루미나티가 내세우는 이제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이게 나쁜 건가요?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국가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 정부이지만은 이러한 중앙 정부가 없다면은 우리는 국가라는 소속된 그런 개념도 없고 우리가 어떤 국민의식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갈 거예요. 어떠한 통제 없이.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통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가에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이 있잖아요. 국가의 수장, 대통령, 뭐 공산당 같은 어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있고, 뭐 어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왕이 있고,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이제 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하죠. 그러니까 각 국가의 수장이 이미 다 있어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그 국가의 수장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지향하는 사상에 우리는 또 통제를 받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왕이라는 어떤 그 중앙 통제를 하고 있는 그 수장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의 77억 명의 인구들이 다 각각의 국가에 속해 있어요. 뭐 국가가 없는 뭐 원주민이나 그런 사람들도 오지에 있긴 있겠죠. 근데 뭐 굉장히 소수고 알려진 바도 별로 없죠.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다 이제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흑인, 백인, 황인으로 인종이 나뉘고 각 국가의 언어가 갈리고 문화가 갈리고 같은 지구 안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가 편가르기예요. 그거에 서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땅 따먹게 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우죠 맨날. 뭐 우리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이게 합쳐야죠. 하나로. 통합.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에 사회가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나고 그랬을 때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분화가 됐을 거예요.
전문적인 걸로 지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세분화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 전문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제 인터넷 어떤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들도 막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막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도 지금은 계좌 통합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통합해서 시스템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원클릭하면은 그 분리되어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취합해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 있던 것들은 이 분열되어 있던 것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된다는 얘기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해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막 헐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라는 게 나쁜 건가요? 어차피 우리는 통제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통제는 질서를 얘기해요. 통제를 안 하면은 무질서해져요. 그쵸? 우리가 어떤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뭔가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좀 밸런스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통제만 일어나면은 이 자유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무질서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무질서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유만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개개인들은 자유로서 그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조금씩 그런 질서들을 무질서하게 갉아먹고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얘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 어떤 그 어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같단 얘기죠. 누군가가 하는 건 싫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내가 피는 담배 연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담배를 펴도 남의 피는 담배 연기는 나도 맡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담배 피는 행위지만은 남이 피는 담배 연기는 싫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같은 건데, 네, 아무튼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반드시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화폐도 저도 이거 당연히 좋게 봐요. 우리가 지금 화폐가 다 국가별로 다 다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려. 막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 시스템이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가거나 중국 가거나 미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할 때 거기에 맞는 화폐를 또 교환을 하고 환전을 한 다음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단일화폐가 생겨난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 두 가지는 통합한다는 개념이죠. 하나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는 지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제껴두고 하나로 통합한다 이러는 거는 일단 안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이제 다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전문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는 분열되어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삐그덕대고 그러니까 소음이 좀 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되면은 당장에는 남한이 좀
손해보고 피해보고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세계 단일 정부가 탄생하고 단일화폐가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큰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다는 얘기죠. 뭐 이제 신세계 질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뉴월드 오더인데 인구 감축설 이거는 약간 인피니티 워의 그 타노스 생각이 좀 날 수밖에 없네요. 그쵸? 우주의 절반의 인구를 죽여야지만 우주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어떤 개념 그 사상 때문에 타노스는 다 죽이죠. 그 남들한테는 다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나쁘다라는 인식을 이렇게 얻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 인피니티 워를 본 사람들이 타노스를 꼭 나쁘게만 보진 않는다. 왜냐면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 뭐,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에 조금 힘들어도 참고 지내면은 앞으로는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냐, 아니면은 미래는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이 중요해. 근데 지금은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언젠가 다시 눈 깜짝할 사이 금방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도 지금 지구 인구가 77억 명에 육박하는데 77억면 지금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인구의 최대치가 몇 명이냐, 이거는 사실 밝혀진 바는 없어요. 뭐 아직도 솔직히 뭐 다 쑤셔 박으면은 뭐 770명, 7,700억 명 이상도 살 수도 있겠죠. 뭐 산을 좀 깎아서 대지로 만들면 되고, 어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 수도권 뭐 서울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적은데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드물죠. 많이 없죠. 근데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밑에 지방이나 그런 데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널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10배 최소 뭐 100배 이상의 인구를 쑤셔 박으면은 뭐 더 수용할 수도 있어요. 지구상으로 보면은 더 많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쑤셔 박는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자원이나 어떤 에너지나 또 지구 온난화의 문제나 어떤 자연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어떤 지형적인 땅덩어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77억 명인데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언젠가는 100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수 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인 1자녀 뭐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자녀밖에 낳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번식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77억 명이 100억 명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 또 100억 명이 200억 명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 200억 명이 또 500억 명이 되는 건 또 시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몇 배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많아지면은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1000억 명, 뭐 1조억 명, 1조명,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생겨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지구는 어떤 지리적으로 땅덩어리적으로도 포화 상태에 이르르겠죠? 그쵸? 굳이 우리가 자원이나 에너지,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어 그 땅덩어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그 가는 그 포화 상태는 언젠가는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인구를 통제하긴 통제를 해야겠죠.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이 자원,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체예요.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뭐 태양 에너지가 가장 이제 순수하고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태양 에너지를 순수하게 우리가 태양광으로 전부 다 쓰기에는 이제 그 패널이나 이런 게 이제 생산적으로 효율성이 좀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석탄을 태우거나 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에 의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핵 발전소가 이 핵 폐기물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당장에는 우리는 핵 발전소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원을 쉽게 뽑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핵 폐기물은 계속 차곡차곡 쌓일 테고, 이 핵 폐기물들은 우리 후세에 안 좋은 우리가 그런 자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죠. 지금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계속 돌려막으면은 언제 그 카드 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에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엔트로피의 증가, 무질서도의 증가 때문인데, 이게 이제 자연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도 이 세계 인구를 줄인다라는 이 사실도 여러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하필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가 지향하는 거는 어떤 계몽사상, 어떤 밝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다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음흉한 걸 밝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빛을 밝히다, 뭐 이제 깨우침 이런 거죠. 일루미나티가 원래는 그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과학적인. 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안 좋은 종교들도 굉장히 많죠. 이 사이비적인. 근데 이제 과학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하고 과학이 적절하게, 과학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종교하고 과학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딥스테이트와 일루미나티. 예,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는 뭐냐면은 이 일루미나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뭐 로스차일드, 뭐 록펠러 가문, 또 뭐 JP 모건이나 또 여러 이제 국가의 기관들이나
어떤 유명 인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어떤 참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일루미나티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이제 우주적인 어떤 원칙이나 법칙, 어떤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란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목적이나 지향하는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일루미나티에 대한 고찰이죠. 예를 들면은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예언 카드 같은 건데 사실은 예언이 아니라 예고로 보는 게 낫죠. 미리 딱 만들어 놓고, 물론 예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컬트, 이 신비적인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138억 년 역사와 지구 46억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역사는 그러니까 1만 년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터지고 지금 한 70년 만에 폐허에서 지금 G7 국가까지 올라왔죠. 원래 G7에는 한국이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막 왕따시키고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막 초대를 했죠. G7에.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단 70년 만에. 엄청난 산업화를 이뤘고 엄청난 기술 강대국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70년이면은 1만 년 알고 있는 거에다가 또 46억 년.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10년, 20년이라는 그 기간만 갖고도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오래된 역사를 1770년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주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아주 짧은, 진짜 찰나의 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의 어떤 계급도를 보면은 가장 최상위 계급의 reptilian이 있어요. 외계인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구라는 행성에 처음부터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하나겠죠. 빅뱅이 점 하나에서 빵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차곡차곡 자연이 생겨나고
동식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국가가 분열돼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 했었지? 아무튼 이 reptilian이나 이 외계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행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각 국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고 이렇게 각 국가의 수장들이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지구가 있고 각 국가에 수장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지구의 수장은 없다. 공식적인. 자, 비공식적으로는 일루미나티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세계 금융이나 모든 산업을 다 휘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구의 수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없단 얘기죠. 하지만 원래는 있었겠죠. 뭐 어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인간이겠죠. 그러면은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이 땅의 수장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reptilian이라는 어떤 이 생명체들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주 오래전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이 지구나 우주에는 이 순환이라는 게 있고 반복적으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조사를 하면은 지구에는 어떤 특정 주기별로 종말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뭐 고대 문명들 중에서 이제 아틀란티스 문명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잠겼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때의 문명은 또 우리의 문명하고 완전 다른 어떤 신비적인 오코테적인 이제 문명을 또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더 오래된 역사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소수의, 그래서 그들이 원래 지구의 주인들이었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eptilian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물론 이제 reptilian이 뭐 다른 뭐 우주에서 다른 행성에서 다른 은하에서 넘어온 외계인이다. 뭐 이런 썰도 막 이렇게 다루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확인되지 않는 개념보다는 어떤 근원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걸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또 실제 우리가 아는 역사와 또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뭐 세계의 종말 속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문명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수 민족이 계속 살아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일루미나티라는 게 이제 지구의 수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겠죠.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은 지구의 수장이 일루미나티고
그거를 이끄는 어떤 오컬트적인 신비적인 생명체가 reptilian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오컬트, 이 신비에서는 근원하고 또 맞닿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시공간적인 물질의 가장 기본이 시공간이겠죠. 차원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reptilian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간의 개념조차도 벗어난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의 가장 큰 근원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면은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예고가 아닌 예언이 맞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들은 이미 앞으로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단 얘기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본질도 알고 있단 얘기고, 우주의 어떤 법칙도 알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나 지식들은 진짜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의 법칙, 그러니까 물질 법칙을 다 이해하고 이것조차도 벗어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신인 거죠. 근데 reptilian이나 그런 이제 외계인들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물질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정신적으로 우릴 조정할 뿐이다. 이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에서 정서가 나오고 또 사람 심리적인 거를 교묘하게 컨트롤하고 조정한다는 얘기죠. 어떤 물리적으로 막 어떤 걸 행사해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온리 정신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reptilian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질은 없고 정신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정신으로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곧 상보성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루미나티는 사탄이다. 근데 우리가 사탄은 뭐냐? 사탄은 이제 악마죠.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천사와 악마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근원 중에 근원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이 상보성을 얘기하는 건데, 악마가 없이는 천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있기 위해서는 악마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보성이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다는 얘기죠.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야 나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만약에 이 사탄이나 악마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어떤 악을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매는 거죠. 누군가가 악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계속 근원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상보성까지 왔어요. 우주의 최고 법칙인 상보성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 상보성이라는 이 우주 최고 법칙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가 먼저 나라는 존재의 법칙이 먼저 성립할까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우주의 법칙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 곧 무의식의 법칙이 먼저 성립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에 대해서 다룰 때 법칙신과 창조신은 서로 상보성을 이룬다. 그 위에 절대신인 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거는 이제 법칙신이고, 근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절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우주 최고 법칙인 상보성 위에 이게 있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라고 보긴 하지만, 아직도 이 상보성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법칙도 사실은 이 상보성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완전히 벗어나진 또 못해요. 글쎄요. 아무튼 일루미나티에서 이 신까지 내려왔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아직도 당연히 우주의 법칙보다는 이 법칙이 위에 올라가야지 성립이 되는 게 제 기준에선 맞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깨달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루미나티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졌죠. 예, 역시 제가 다루는 거는 모든 게 다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루미나티라는 단어 자체도 깨달음이죠. 예, 맞네요. 예. 아무튼 저는 일루미나티가 이제 뭐 그냥 이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러한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말 상식이에요. 이거는 오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이 조그만한 소규모 조직 안에서도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구라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그 지구에 수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든 여태까지 계속 통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살 길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고, 그 통제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전 오늘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